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대손세액의 처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. 이 얘기네요.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. 제품 매출 1,000원. 현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외상으로 받았대요. 외상 매출금, 부가세, 예수금 100원, 외상 매출금 1,100원.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. 사오는 사람은 이러겠죠. 이걸 사왔다. 이 사람 상품이야. 상품을 1,000원 주고 사왔고, 외상, 매입금, 부가세, 대거금 1,100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냈고, 이 물건을 사온 애는 돈을 주지 않았죠. 외상으로. 이거를 나라로부터 돌려받았어요. 그리고 이 외상대금을 잘 갚으면 좋은데 얘가 이제 뭐 파산, 기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이 돈을 안 갚는 거야. 통째로.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. 아니, 돈을 안 갚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개인적인 거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거래잖아요.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뭐 나라가 신경 쓸 게 없는데, 아니 이게 좀 억울하지 않냐? 나는 부가세를 내가 내줬단 말이야, 제 거를. 그리고 얘는 돌려받았단 말이지. 이거를 나보고 책임져라 그러면 이거 좀 심하잖아. 그래서 나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면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받고, 내가 내놨으니까 다시 돌려받고, 얘는 돈도 주지 않았는데 돌려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공급하는 사업자 먼저 볼게요. 보통은 우리 이제 이쪽 사람 나와요. 공급하는 사업자. 그러면 이제 돌려받을 세액 금액이 얼마겠어요? 이 매출 채권인 요 금액에 요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곱하기 110분의 10이에요. 그게 10만 원, 100원이니까 이렇게 요걸 돌려주겠다는 게 이 대손세액 공제라는 뜻입니다. 대손 전체 외상 매출금 금액 중에 부가세가 10% 붙어 있으니까 110분의 10만큼을 돌려주겠다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돌려주는 거예요. 자기들 멋대로 돌려주라고 하는 거 돌려주는 게 아니라. 읽어볼게요.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, 부가세 포함된 금액, 여기 요거를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,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뺍니다. 자, 회수불능 사유만 잘 봐두시면 되겠네요. 이제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. 자, 뭐 다 암기하실 것은 없고요. 시험제 실제 메뉴에 가보면 이런 사유들가 다 보여요. 자,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.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법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. 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, 어음법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이나 수표법 소멸시효 완성된 수표,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, 선거금 이런 것들. 그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뭐 아실 필요 없겠죠. 보통 상법은 3년이고요. 그다음에 뭐 10년짜리도 있고, 뭐 여관이나 이런 음식점 같은 거 1년짜리고, 그다음에 어음이나 수표는 대충 한 3년쯤 되고, 민법은 약 10년쯤 된다고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죠. 그냥 소멸시효 완성 됐다 그러면 공제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4번 흔히 볼 수 없는 거니까 다 빼고요. 8번 볼게요. 채무자가 파산을 했거나 파산, 강제집행, 그 다음에 형해집행, 사업이 폐지, 그 다음에 사망, 실종, 행방불명 이런 경우 메뉴에 가면 나와요. 아, 이런 건 인정이 되는구나. 그 다음에 9번이 제일 중요하겠네. 자, 부도 발생일,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, 수표, 어음,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. 근데 이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외상매출금이에요. 자,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, 어음상의 채권,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. 이거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하기 전에 팔아놓은 거.
자, 그런데 해당 법인인 내가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고 있어요. 그럼 돈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. 이거는 안 해주겠다. 여기서 말하는 거야. 자, 여기서 말하는 부도 발생일은 뭐냐? 이 부도 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날이에요. 이거 부도 났다. 이렇게. 그날로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지나야 돼. 그래야 그때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. 자, 날짜 계산하는 거 볼게요.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. 국세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자, 부도 발생일이 이날이야.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언제냐? 다음 연도 6월 30일이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. 되는 날. 이걸 지나야 돼. 그러니까 7월 1일 날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된다.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. 이 예시를 잘 보면 요 날부터 요 날까지가 딱 한 과세 기간이죠. 과세 기간이잖아요. 딱 요것을 지나야 해주겠다. 그러니까 한 과세 기간 쉬었다가 하라는 얘기죠. 이 표현을 보면 요 상황만 딱 써 있습니다. 시험에서. 아니죠. 국세청 서식에.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예를 들어 보면 4월 30일이다. 4월 30일이면 여기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언제 요건을 충족하느냐? 4월은 30일까지죠. 5, 6, 7, 8, 9, 10월 30일이 대손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러면 10월 31일 날 될 거냐 안 될 거냐. 또 아니 이거 4월 말이잖아. 그럼 이게 몇 월 말이어야 되겠어? 10월 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1월 11월 1일 날 해야 될 거냐 이런 표현이 없어요. 여기로 요 표현만 딱 있으니까. 그래서 요 취지를 보시면 과세 기간을 딱 한 칸을 채우라는 거 보니까 날짜인 30일로 세는 게 아니라 말일로 보는 거죠. 말일. 4월 말, 10월 말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경우에는 요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딱 요 사례만 하나 있으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진 않아요. 이게 하루 틀려도 어차피 같은 과세 기간 속에 들어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럼 얘가 12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0일이면 어떻게 할래? 말에 한 달 전이죠. 예? 그런데 6월 달도 딱 30일밖에 없잖아. 12월 30, 6월 30. 얘도 6월 30인데 12월 31일이어도 그러니까 요것을 비교해보면 12월 말에 전날이니까 여기는 6월 30일로 보는 것보다는 6월 29일로 보는 게 요 취지에 맞겠죠. 그럼 12월 31일도 6월 30일. 12월 30일도 6월 30일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. 실무적으로는 요 날이면 중요하겠죠. 요 날이면 6월 30일이니까 7월이 과세기간 틀려져요. 요 날이면 6월 30일이잖아. 응?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. 근데 법적으로 여기만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그거만 받으시면 되겠네. 일단 보통은 6개월 지나고 어느 한쪽에 귀속되게 됩니다. 그거 받으시고요.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네. 안 지나면 안 돼요. 자,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지났어요. 그런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20만 원 이하로서 회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거.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데 저 6개월 이상 지났어요.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. 응? 그럼 받을 수 없겠지. 안 받는 게 나을 거니까. 그다음에 시기 제한 볼게요.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요.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방금 봤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. 그러니까 그 공급한 그 과세기간이 지나고 5년 안에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. 그 상황으로 인해서.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확정신고 때만 한다는 거야. 이게. 예를 들어서 부도가 2월 1일 날 났어요. 그러면 3, 4, 5, 6, 7, 8월 1일쯤이 6개월이 되는 거니까 8월 2일이잖아요. 8월 2일이면 이 예정신고 기간이잖아. 7, 8, 9가.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. 10월부터 12월 확정신고 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정신고 때는 못 받아요. 자, 그 공제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1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속에 부가세 들어있으니까. 그 다음에 나중에 대손금을 다시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래? 대손세 공제를 받았죠. 상대방은 이제 토해냈을 거예요. 얘가 갚아주네요. 그럼 난 다시 내고 얘는 돌려받으면 돼요. 회수된 날.